엄마, 배가 아파? 침대에 힘없이 누운 딸? 릴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가냘팠다. 엠마는 딸의 뺨을 어루만지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릴리는 태어날 때부터 소화장애와 피부병을 겪어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알레르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수많은 검사와 약물 치료, 그리고 철저한 식단 관리까지 해보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음식만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했고 피부는 늘 붉게 부어올랐다. 점점 먹는 걸 피하게 된 릴리는 또래보다 몸이 왜소했고 체중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졌다. 엠마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릴리를 설득하고 강제로라도 몇 숟가락을 떠먹여야 했다. 하지만 억지로 먹이면 결국 토해버리거나 배를 움켜쥐고 울었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몸은 더 쇠약해졌고 엠마는 절망에 빠져갔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도 영양사도 심지어 자연요법 전문가도 뚜렷한 해결책을 주지 못했다. 그저 식단을 조절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피하라고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릴리는 어떤 음식이든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엠마는 매일 밤 노트북을 켜고 소화장애와 피부병 치료법에 대해 검색했다. 하지만 특별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한국인 여성 순애 씨가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엠마 씨. 새로 만든 김밥인데 혹시 맛보시겠어요? 엠마는 순간 당황했지만 순애 씨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흔쾌히 김밥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 릴리가 자신의 손으로 김밥을 집어들었다. 평소라면 음식을 거부했을 텐데 김밥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다. 엠마는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릴리는 한 입을 베어 물었다. 그 순간 엠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된다. 릴리는 조심스럽게 김밥을 입에 넣고 꼭꼭 씹었다. 엠마는 숨을 죽인 채 딸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혹시나 먹자마자 배가 아프다고 할까봐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릴리는 다시 젓가락을 들어 김밥을 하나 더 집었다. 엄마, 이거 맛있어. 엠마는 순간 뒤를 의심했다. 릴리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먹다니. 그것도 배가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정말? 배는 안 아프고? 릴리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김밥을 먹었다. 순애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사실 우리 아들도 어릴 때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피부가 늘 붉게 부어오르고 먹는 걸 힘들어했죠. 엠마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순애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의사들도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의사에게서 음식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한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바꿨어요. 자연 재료로 만든 음식, 발효식품, 그리고 채소 위주의 식단이었어요. 놀랍게도 몇 달 만에 피부가 깨끗해지고 소화도 훨씬 좋아졌답니다. 엠마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그럼 한식이 릴리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순애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그날부터 엠마와 릴리의 식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순애 씨는 매일 한 가지씩 간단한 한식 요리를 가르쳐 주었다. 된장국, 잡채, 불고기,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들. 모두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들이었다. 릴리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김밥을 맛있게 먹은 기억 덕분인지 점차 관심을 보였다. 된장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말했다. 엄마, 이거 좀 짜지만 맛있어. 엠마는 감격스러웠다. 평소라면 한 입도 먹지 않았을 텐데 한식이 릴리에게 맞는 음식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완전한 변화는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릴리는 다시 배가 아프다고 했다. 엠마는 불안한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혹시나 음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걸까? 과연 한식이 릴리의 건강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 엠마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릴리는 배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심하게 아파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혹시라도 상태가 나빠질까봐 엠마는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담당 소아과 의사가 릴리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혈액 검사와 몇 가지 기본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엠마를 보며 말했다.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식단을 바꾸면서 장이 적응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한식을 먹어서 문제가 생긴 건가요? 엠마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다. 그보다는 새로운 음식을 섭취하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이 변하는 과정일 겁니다. 한식은 발효식품이 많아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갑자기 바꾸면 일시적으로 소화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엠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걱정이 됐다. 정말 한식이 릴리에게 맞는 걸까? 혹시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엠마는 릴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시간 엠마는 망설였다. 다시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동안 릴리는 분명 좋아지고 있었다. 피부도 전보다 덜 붉었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오는 중이었다. 그때 릴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된장국 먹어도 돼? 엠마는 놀라서 릴리를 바라보았다. 배 아프지 않을까? 릴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까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잖아. 그리고 맛있었어. 그 순간 엠마는 확신이 들었다. 릴리는 지금까지 없었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다. 그럼 우리 천천히 다시 먹어보자. 엠마는 조심스럽게 된장국을 떠서 릴리 앞에 놓았다. 릴리는 한 숟갈을 떠먹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이 작은 한마디는 엠마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비록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릴리는 스스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엠마도 이 변화를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릴리는 조심스럽게 된장국을 한 숟갈 떠먹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씹으며 미소를 지었다. 엄마, 맛있어. 엠마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동안 식사 시간마다 울고불고 하던 릴리가 이렇게 스스로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또다시 배가 아프다고 할까봐. 천천히 먹어도 돼, 릴리. 응. 릴리는 평소보다 느리게 하지만 꾸준히 국을 떠먹었다. 그리고 밥 위에 멸치볶음을 살짝 올려 한 입 넣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손도 대지 않았을 음식이었다. 그날 밤 엠마는 혹시나 릴리가 또 배가 아프다고 할까봐 걱정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런데 릴리는 평온하게 깊은 잠에 빠졌다. 엠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오랜만이었다. 매일 밤 배가 아프다고 뒤척이던 딸이 이렇게 편하게 자는 모습이. 다음날 아침 릴리는 활기차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엄마, 배 안 아파? 그 한마디는 엠마에게 커다란 희망이 되었다. 그날 이후 엠마는 더욱 적극적으로 순애 씨에게 한식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엠마 씨, 오늘은 깨씹 장아찌를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그런데 릴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깨씹은 소화를 돕고 항염 효과도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먹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엠마는 한식을 배우면서 한국의 식문화에도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인들이 음식 하나하나의 건강을 생각하고 발효식품을 통해 장 건강을 관리한다는 사실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릴리도 점점 더 다양한 음식을 시도했다. 김밥뿐만 아니라 불고기, 나물, 된장찌개까지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피부는 점점 더 맑아지고 있었다. 릴리는 변하고 있었다. 아니, 건강해지고 있었다. 엠마는 더 이상 매일 밤 인터넷에서 치료법을 찾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릴리와 함께 주방에서 요리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릴리는 엠마에게 작은 손을 내밀었다. 엄마, 나 한국 가보고 싶어. 엠마는 순간 놀랐다. 한국에? 응. 순애 이모가 말한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거기 가면 더 건강해질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엠마는 결심했다. 이제는 나도 한국을 직접 경험해봐야겠다. 엠마는 깊이 고민했다. 한국이라니 생각해본 적도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릴리가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원했고 그것이 한국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래, 우리 한국에 가보자. 그렇게 엠마와 릴리의 한국 여행 준비가 시작되었다. 순애 씨는 기뻐하며 도와주겠다고 했다. 엠마 씨, 한국에 가면 꼭 전통시장에 가보세요. 거기서 직접 신선한 재료를 보고 한식도 경험하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전통시장이라 미국의 슈퍼마켓과는 다르겠죠?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도 친절하고 직접 만든 된장이나 고추장도 살 수 있어요. 릴리는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한국 가면 김밥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엠마는 웃으며 릴리를 꼭 안아주었다. 한국에서의 첫 경험. 드디어 한국 도착.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엠마와 릴리는 인천공항의 깨끗함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다. 모든 게 질서정연했고 직원들은 친절했다. 미국 공항에서의 번잡함과는 너무 달랐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보던 릴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여기 정말 깨끗해. 그 후 순애 씨의 추천대로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시장에는 형형색색의 반찬들과 갖가지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다. 여기요, 직접 담근 된장이에요. 한번 맛보세요.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엠마에게 작은 숟가락을 내밀었다. 엠마는 조심스럽게 된장을 맛보았다.
깊고 진한 맛, 자연 그대로의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래서 한식이 건강에 좋은 거구나. 릴리는 김밥 만들기를 체험하며 신이 났고 엠마는 한식을 배우며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릴리는 엠마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면 안 돼? 엠마는 릴리의 밝아진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그래, 우리 조금 더 살아보자. 여기서 건강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 그렇게 엠마와 릴리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식이 가져다준 변화는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바꾸는 기적이었다.